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지식구독자 여러분,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인지한 것은요, 구소영 음악 감독님이라고 뮤지컬 음악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주최하는 동호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몇 번 나가면서 였었는데, 그때 그 모임 끝나고서 대학로에서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유명해지셨는데, 당시는 무명이셨던 많은 뮤지컬 배우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술자리를 한잔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때 기억에 나시는 분은 박건영 씨 같은 분이 있었고요. 조승우 씨는 그때도 유명했었는데, 연습 끝나고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이 많이 기대했었는데, 끝내 이제 바쁘셔서 못 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바로 이 구소영 음악 감독님이 그때 초연했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음악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작품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작품 모르시더라도 이 작품의 여주인공 이름은 알고 있어요. 바로 이름이 롯데거든요. 여기 발음에 따라서 롯데라고 하는데, 이 롯데라는 이름이 바로 이 여주인공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19살의 나이에 단돈 83엔을 가지고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기업을 세우신 분이 있거든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인데요. 이 회장님이 처음에 문학을 되게 좋아하셔서 기업을 세울 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인 롯데를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다만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의 과연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기업의 행보였던가는 조금 비전이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르테르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존재하는데요. 정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이 원전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정말 드물죠. 이 소설은 일단 전반적으로 서간문체여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짝사랑에 빠진 어떤 심경, 근데 약간 오글거리는 심경, 그런 것들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라 사실 한 번에 딱 읽기가 힘든 그런 경향은 있거든요. 다만 실제로 그런 격정적인 심정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감성적인 오구들, 이 표현들이 아주 굉장히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잠자기 전에 그런 거 있죠.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느껴본 사람들. 또 이제 썸 타는 여성분이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나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아가지고 마음 상해 있다가 돌아갈 때 살짝 뒤돌아보는 그런 아주 살짝의 제스처 때문에 굉장히 기뻤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라면 이 소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공감을 좀 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74년에 발표된 소설이라서 지금부터 250년 전의 소설이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비슷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비극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베르테르가 롯데를 소개받을 때 이미 롯데는 약혼자가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그 약혼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라, 그래서 베르테르가 롯데를 뻔질하게 찾아가면서 사랑을 키우게 되는데요. 결국 약혼자인 알베르트가 돌아오고요. 그래서 베르테르는 롯데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롯데에게 돌아와 서성거리는데요. 그 사이에 롯데는 결혼을 한 상태가 됩니다. 베르테르는 롯데에 대한 감정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점점 괴로워하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책이 발표되면서 베르테르를 따라 자살을 한 사람들이 정말 급증했다고 해요. 지금도 유명인의 어떤 자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걸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조금 다른 관점은, 롯데는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순수와 사랑스러움의 대명사로 묘사가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책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장관리녀에 가깝지 않나. 일단 첫 번째, 베르테르랑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베르테르가 알베르트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미 사실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약혼한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때 이제 롯데가 약간 망설이다가, 저에게는 약혼한 분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딱 약혼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여지를 주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번역의 미묘한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롯데는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건다거나, 아니면 세일 동안 간접 키스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베르테르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죠. 술을 마시는 베르테르를 만류하면서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롯데를 생각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베르테르가 생각하라고요? 당신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화제를 전환시켜버려요. 정말 어장관리녀의 탁월한 능력 아닙니까? 베르테르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던데 친구한테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그녀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자기의 숭배자 2명이 친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언제나 이득을 보는 건 그 여자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어장관리에 정말 탁월하구나 라고 느낀 것은 베르테르가 사실 좀 혼란에 쌓인 순간,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집에 가는 베르테르를 배웅하면서 로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녕히 가세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씨. 남편 있는 여자가 굳이 사랑하는 말을 붙여서 이럴 때 사랑하는 말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베르테르가 정말 감정적으로 뻥 터지는 계기가 돼버리죠. 사랑의 열병을 앓는 청년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바로 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요. 사실 괴테의 체험기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괴테가 25살에 약혼자가 있는 샤롯테 부프라는 여자를 사랑했다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결국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 무렵에 또 괴테의 친구였던 예루살렘이라는 친구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했다가 결국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체험들을 담아서 14주 만에 쓴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격정적인 심정 때문에 더더욱 공감을 자아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발표 당시 이 소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워낙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 문학적으로도 작품 안에서 완성도 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이 작품 안에 있는 격정적인 그런 감정들, 짝사랑의 열정, 아주 순수한 감정들이죠. 그런 것들이 청춘들의 공감을 많이 자아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고전에 오른 세계 명작의 반열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연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뭐 짝사랑 같은 것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악 소리, 가사 소리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혼자 눈물 뚝 하고 그런 적 있으시죠? 만약 그런 분이 이 책을 보시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보실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연애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자,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